차트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바탕이 되는 차트 영역과 그 다음 이 그래프 부분이 있는 그림 영역,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는 없는데요. 차트 제목, 이 축에 대한 축 제목, 그리고 데이터 계열이 있고 범례라고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하늘색 박스는 4사분기고 좀 진한색 이 박스는 1사분기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범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차트에 적절한 요소를 배치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정을 차트를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저는 차트 배경에 색상을 좀 채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여기서 이런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지금 배경에 그림을 넣었고요. 색상을 넣었고요. 그 다음 이 그림 영역에는 지금 이런 회색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투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트 영역의 색상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도형 윤곽선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디자인 옵션들을 여기에 다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도형 윤곽선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래요 라든지, 아니면 채우기를 좀 다른 색상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 축 제목과 차트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 제목을 만들어 줘야 하는 상태고요. 만들어 주려면 일단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에 지금 차트 제목도 있고 축 제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서 저는 차트 위쪽에 제목을 넣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 하고요. 그럼 차트 제목이라고 박스가 생겼는데 여기에 지역 매출 차트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값은 그러면 매출이겠죠. 그래서 여기엔 매출이라고 축 제목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 제목 가서 기본 세로축 제목 해서 세로 제목 해서 매출량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ESC 버튼이죠. ESC 버튼 키보드의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ESC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박스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럼 이 박스는 얼마든지 홈 버튼에서 홈 탭에서 이렇게 글씨 사이즈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고요.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색상 바꾸고 글씨 크기 바꾸고 글씨 모양 바꾸고 다 해보실 수 있겠죠. 다음 축과 눈금선 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축을 바꾸고 싶은 포맷을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 이 축에 대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축 서식이 나오고요. 혹은 이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 그림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축 서식은 지금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최소값도 자동으로, 최대값도 자동이고 주 단위, 보조 단위도 다 자동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를 최대값을 고정을 해서 2만으로 바꿔보겠다. 그 다음 주 단위 2000 단위로 지금 주 단위가 눈금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는 5000 단위로 해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자동으로 돼 있으면 그래프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런 축에 있는 숫자나 혹은 축 선들이 이런
선들이 다 자동으로 조절되게 되는데 지금 한 것처럼 고정으로 하게 되면 고정으로 픽스가 돼서 더 이상 최대값이나 주 단위의 이 선이 바뀌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눈금선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금선 추가하는 방법은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서 눈금선 해서 기본 가로 눈금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가로로 생길 거니까 가로 눈금선 해서 보조 눈금선 하면 보조 눈금선도 생기게 되고요. 이 보조 눈금선도 더블 클릭해서 선 스타일 같은 것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단위도 고정 여기에서 2500으로 할까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고요. 대신 보조 눈금선은 지금 좀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실행 취소해서 취소해 놨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평균 매출도 여기에 그래프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1,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 데이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평균 매출 데이터 선택해서 컨트롤 C 하고 이 데이터에 가서 차트에 가서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범례가 1,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 있었는데 평균 매출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제일 위에 이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대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선택해서 넣는 데이터가 이 그래프의 X축,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 데이터하고 잘 맞아야 돼요. 전혀 상관없이 요만큼만 선택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표에 있는 그래프를 넣거나 하지 마시고 이 가로축과 잘 연결되도록 맞도록 되어 있는 데이터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차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는 제가 아까 차트 영역에서 그림 영역에서 최대값을 2만으로 해놨기 때문에 2만 밖으로 나가는데 데이터는 영역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는 규칙적이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생길 수도 있지만 평균 매출은 사실 4, 4분기 위에 이렇게 얹어 놓아야 될 이유가 없죠. 평균 매출은 여기에 꺾은 선으로 추가를 해야 더 정확하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 도시들마다 매출량이 평균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보이죠. 지금 상태로는 정확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한 데이터만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가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선택했던 데이터만 차트가 바뀌게 되고요. 이 차트를 이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스타일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을 나타내는 지금 꺾은 선 그래프를 넣었기 때문에 계열 옵션에도 보조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도 세로로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 평균 데이터에 대한 보조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지금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축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에 보조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조축에도 당연히 보조축 옵션에도 표식 옵션 이런 것들 당연히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서 여기도 주눈금, 보조눈금, 축 레이블 이런 것들 선택해서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평균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위에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블 해서 데이터가 지금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해서 위쪽 선택하면 위에 이렇게 각 데이터의 값이 나와서 평균적인 매출은 내가 중요한 거고 꼭 한번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차트에 표시대로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범례는 오늘 지금 자동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요. 차트의 데이터 계열이나 항목에 할당되어 있는 그런 문이나 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없으면 이 파란색은 뭐고 이 파란색은 뭐지?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범례가 있음으로써 이건 평균 매출이고 이건 4, 4분기, 3, 4분기, 2, 4분기, 1, 4분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례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범례가 있는데 아래쪽에 표시할 수도 있고 위쪽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주로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이아웃 중에서 데이터표가 있는데요. 데이터표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밑에 이렇게 해당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넣느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차트도 있고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데이터, 값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값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표를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경우에는 정확한 치수가 보인다기보다는 경향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굉장히 높은데 부산 왜 이렇게 높지? 이런 걸 하는 데는 쉬운데 정확한 값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이럴 때는 표를 제외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